지난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60대 이상의 환자가 80%를 차지할 만큼 고령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심각할 경우 통증과 부종,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를 강조한 강영훈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봅니다.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관절 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관절염은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어 뼈가 노출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주위 활막 조직으로 염증이 생기며 통증과 운동장애 그리고 변형이 수반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대 이후에 발병하며 노인 연령에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군은 먼저 비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약 걷는다든지 구부린다든지 할 때 연골이 받는 압력이 많이 증가하고 같은 자세를 취할 때도 비만인 경우 체중 전달에 의해 더 많은 압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퇴행성 변화를 더욱 빨리 일으킨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리라고 부르는 휜다리입니다. 보통 안쪽으로 관절에 전달되는 부하 압력이 높아져 무릎 안쪽으로의 연골을 마모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의 인공관절술을 시행받은 가족의 자녀는 유사하게 관절염이 이른 나이에 발병할 가능성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의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걸을 때에만 통증과 붓기가 나타나고 충분히 쉬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더 진행되면 가만히 있을 때에도 통증이 나타나고 춥거나 습기가 많은 날 통증이 악화되는 상태로 통증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운동 시 피로를 느끼게 되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는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움직이면 관절이 뻣뻣해져서 불편하고 조금 움직이면 오히려 뻣뻣함은 풀리는 증상을 보입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 연골 소실과 모양 변화에 의해 움직일 때 마찰음이 나기도 하고 물이 차고 이상한 탄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기에는 아프고 부어서 관절을 굽혔다 펴기가 어렵고 다리가 뚜렷하게 휘는 변형을 보이기도 합니다. 점점 걷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몸에서 전신적인 열이 나거나 하는 전신 증세는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자가진단법은 추운 날씨에 관절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든지 계단 평지를 걸을 때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다리가 무겁고 뭔가 뻣뻣하며 물찬 느낌이 있다든지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나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증세가 있다든지 무릎을 나란히 펴고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대부분 엑스레이 검사로 알 수 있지만 자세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진단 이후 증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 등으로 시작해 심할 경우 수술 치료에 들어갑니다. 중간 단계 이후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유리체 제거나 염증 조직이 제거 수술 등을 할 수 있으며 연골 손상부에 따라 미세 천공술, 줄기세포 이식술 등 상태에 맞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휜 다리의 경우 교정절골술로 하지정렬 교정술을 하여 체중 부하되는 관절면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공관절 치환술은 1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사례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였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았는데 개 모임에서 봉정한 우리 2박 3일 여행 간다 이래서 그냥 끝까지 올라가서 지팽이 짚고 이래가 가고 거기서 이제 여행을 하고 집에 잘 왔는데 올 때까지도 몰랐고요. 하룻밤 자도 괜찮은데 이틀 밤 딱 자고 난 게 이 다리가 완전히 주저앉아갖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쩔쩔맸어요. 그게 아마 시작이었나 봐요.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엄마 그림거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그냥 둬가 될 일이 아니다. 가서 엄마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진단이나 받아보자. 그래 받았더니만 다 보시더만 이 무릎은 엄청 상해갖고 진짜 조금만 늦어 1시가 급하대요. 1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기가 안 찼어요. 막 죽게 아니면 살기다. 큰맘 먹고 했어요. 안 죽으면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느 환자들처럼 수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앞섰던 사례자.
수술 후 재활치료 중인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좀 물리치료 받는 건 좀 어떠세요? 오늘 물리치료 받았는데 네. 이제 어저께 110 했는데 오늘 5도 더 올려가지고 네. 115 했는데 내일은 이제 120도 또 네, 되는 이제 거죠. 붓기 빠지면 저절로 조금 더 될 거고요. 연골 하골이라는 뼈가 병적으로 부러져가지고 꺼져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루가 바닥에 꺼져서 내려가듯이 꺼져 내려가고 안쪽으로 10도 이상 흰 무릎이 인대까지 약하면 이걸 최대한 이제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몸에 무리도 안 가게 하려고 이제 로봇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술식을 더해가지고 환자분은 병원 방문 전 퇴행성 관절염을 수년 앓으면서 점점 심해져서 통증을 늘 느껴 걷기가 어렵고 휜 변형, 오다리 변형과 동반되어 심하게 절면서 걷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슬관절 관절염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을 시행하고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방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보통 1주 간격으로 양측 무릎을 시행하나 환자분의 경우 심장질환이 고위험군으로 2주 간격의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술 후 화장실 이동 보행 정도의 살살 걷기는 2, 3일 뒤에 보행기 보조와 지지 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측 수술 후 8에서 9일경 사이에 병원 내 단독 보행을 시작했습니다. 인공관절 로봇 수술의 개념이란 먼저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말 그대로 인공재료를 이용해 만든 관절로 우리 몸의 관절을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 다리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하지, 정렬, 축이라고 부르는 이 방향은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잇는 중심선이며 이것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시켜야 역학적 안정성을 주게 됩니다. 이 축에 따라서 체중이 고르게 전달되고 운동 마찰이 균일하게 일어나야 인공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에서는 수술 전 3D 컴퓨터 영상으로 정밀한 수술 계획을 세운 뒤에 로봇 팔을 이용해 평균 1도 이내로 거의 오차 없는 뼈 절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정밀 영상을 통해 인공관절 삽입 각도, 위치, 크기, 절삭 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로봇 수술은 3차원 수술 시뮬레이션과 로봇팔 등 첨단 기술을 집약해 수술의 정밀함과 완성도를 높입니다. 의사가 로봇팔을 움직이면서 사전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직 손상과 출혈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 직후 출혈과 부종, 통증 감소로 회복이 빨라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에서는 내비게이션 센서로 관절을 인식하고 햅틱 기능으로 반응을 인지하기 때문에 골 절제 때 주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로봇 관절로 정밀한 인공관절의 삽입은 물론 환자의 경우 안쪽 측부인대가 굉장히 마멸이 심했는데 이도성 고라도 제거하고 남아있는 인대를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변형 교정을 시행했습니다. 연골하골에 골절이 있던 부분도 고시멘트로 보강을 한 상태로 수술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고 과연 잘 될까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수술하는 걸 마취해서 전 아픈 줄 모르고 회복실에서 우리 딸님이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푹 이렇게 크게는 차이가 안 나더라도 조금씩 말하자면 5cm, 5cm, 5cm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제가.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먼저 무릎에 체중을 실어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고 언덕을 내려가는 일 등에 주의를 요합니다. 무릎, 전방, 대퇴 근육 등을 위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굽 높은 신발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최근에는 베리류나 아보카도 추출물, 카레 성분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이 관절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 이를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노화의 당연한 증상으로 여기지 말고 작은 통증도 세심하게 관찰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